자, 이제 벌써 이제 시험 접수할 때가 됐어요. 그러죠? 그동안에 포기할까 말까 몇 번 망설였다가 여기까지 이제 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절대 합격하지 않으면 이 바닥을 못 나가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도 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여름 휴가 웬만하면 가지 마시라 했어요. 뭐라 그랬죠? 이제 여자분들은 남편 휴가도 시험 보기 일주일로 잡으라 그랬죠.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잡아주고 그때 남편에게 모든 가사를 맡기고 나는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하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추석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하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꿈을 꿔도 맨날 시험 본 꿈 꾸고 합격한 꿈 꾸면 꿈이 반달하던데 막 고민하시고 막 그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가짐을 딱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찍어도 맞는다라고. 그게 좋습니다. 자, 이제 표현대리 쪽을 보겠습니다. 표현대리는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이쪽에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약집을 잠깐 봐볼게요. 요약집 36페이지 봐보세요. 야, 요약집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중간에 3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있죠. 자, 126조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게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죠. 그럼 그 밑에 양가로 1번 요건이 있죠. 그래서 반가로 1번 있고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자, 그럼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자,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어떤 권한이 있었어야겠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이 존재했어야 되고 이게 없었다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다음 권한을 넘어야 되죠. 이게 월권대리입니다. 월권대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를 넘지 않았죠. 대리권 범위 있네. 그게 대리권 남용이었고 이건 대리 권한을 넘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대리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126조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에서 뭐가 나온 거 포인트를 아셔야겠죠. 시험에서 포인트는 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절대 안 물어봐요. 판례가 수백 개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절대 안 물어봐요.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어떤 게 126조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그럼 기본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된다 하면 됩니다. 물론 사실행위는 애초에 대리 못하죠. 법률행위를 대리하니까 법률행위라면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은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고 무조건 틀렸다 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된다. 이게 작년 정답입니다. 그 다음 그럼 기본대리권과 월권대리 사이에 동종유사성을 요하는가? 동종유사성도 요하지 않아요. 둘 간에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표현들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등기 신청권을 줬어요. 이걸 줬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병이 자기 채권자예요. 돈 대신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어요. 물론 갑 허락 맡아서 하겠죠.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럼 의리한 행동은 대물변제했죠. 을 이거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 권한 없으니까 이 등기 무효입니다. 원래 무효인데 병은 이 등기를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그때 병이 갑에게 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게 인정된다면 병은 126조를 주장해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한테 등기가 왔어요.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았다 해보세요. 그럼 만약 이 승계인 정도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가? 정은 주장 못합니다. 이게 대리행위입니까? 이게 대리입니까? 이게 대리죠. 그러죠? 이건 대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리행위 상대방 아니죠.
그래서 이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표현들이 정할 수 있고 그 승계인 전득자는 표현들이 정할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는 뭐든지 행위 당시 우리 이 행위했죠. 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때 있었던 병만 주장 가능해요.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난 사람 표현들이 정할 못합니다. 항상 행위 당시 있었던 그 직접 상대방만 표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례에서는 중요한 게 갑이 을에게 준 권한은 등기소갈 공법상 권리예요. 공법상 권리. 을이 실제로 한 행동은 개인 간의 거래, 사법상 행위. 이런 식으로 기본 대리권과 실제로 한 대리행위가 전혀 별개죠? 전혀 별개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주장에서 유효하게 권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대리권은 이제 뭐든지 다 하는데 무릎 항상. 그래서 법정 대리권도 될 수 있어요. 일상가사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기 신청권 될 수 있어요. 공소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25조와 129조 표현 대리권, 그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자는 신분권이죠. 사자의 권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된다 하시면 뭐든지 다 된다. 복대리권도 될 수 있다. 뭐든지 다 된다는데요. 그래서 복대리권 된다가 정년 정답이죠. 그리고 둘 간의 동종 유사성 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시험은 이 결과는 물어볼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78페이지 볼게요. 문제집 78페이지 거기 38번 문제가 있죠. 38번은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설명 틀린 거죠. 1번 X, 1번 몰라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그 다음 복대리인 don하십니다. 복대리인이 권한을 놓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 don하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동그라하세요. 그래서 복대리 나오고 표현대리 나오면 있다, 없다는 판례 없어요.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나왔는데 자, 이런 말입니다. 갑이 을에게 제일 처음에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 줬는데 며칠 후에 대리권이 소멸됐습니다. 대리권 이제 소멸됐어요. 그럼 을은 더 이상 대리권 없죠? 대리권 없는데 을이 병을 만나서 대리행했대요. 대리행했다. 또는 대리권 소멸했죠? 소멸했는데 을이 복대리인을 뽑았어요.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이 복대리인에게 대리행을 시켰대요. 이렇게 대리행을 시켰다. 그럼 법원이 보기에 어차피 대리권 소멸했죠. 소멸한 후에 자기가 대리하거나 한 명을 뽑아서 대리를 시키거나 그거라고 똑같이 봤어요. 이거나 이걸 똑같이 봤어요. 어차피 소멸했으니까. 그랬을 때 을이 소멸로 대리행했죠. 그럼 이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다면 129조 표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A가 병과 대리했대요. 이걸 보는 건데 이 A가 대리할 때 원래 을에게 있었던 1번 대리권 이 범위 내에서 했대요. 1번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했다면 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다면 그때는 129조 표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근데 A가 한 대리행위가 원래 을에게 있었던 이 1번 대리권 이 범위를 이때 초월했대요. 1번 범위를 초월했다면 그때 A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얘는 126조 표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뭐든지 다 있다 된다밖에 없어요. 있다 된다. 없다 판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했죠. 그자가 한 행위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는가 물으면 무조건 있다 하시면 무조건 있다. 없다는 판례 없으니까. 그래서 I 딱 외워버리세요. 방금 동그라미 친 것처럼 복대리인 나왔죠. 그리고 표현들이 나오고 그러면 있다 된다밖에 없어요. 없다는 판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있다 된다 그래. 있다 된다. 그래서 복표에 있다 이거죠? 복표에 있다라고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된다 하시면 돼요. 복표했다. 거기도 동그라미 쳤어요.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하시면 돼요. 이 2번 같은 지문이 나오면 이게 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에어리서 그냥 이해는 분명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복표했다 그냥 에어리면 됩니다. 복표했다. 다음 3번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서 고난 외의 법률을 한 경우도 이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죠. 이 3번이 사자의 고난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럼 발래요. 4번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당권 설정 동그라미.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을 우리에게 소유했으나 우리 이를 동그라미 칩니다. 병에게 매도 동그라미. 매도한 경우까지. 그럼 지금 우리 한 행동이 뭐예요? 우리 한 행동. 병한테 매도했죠? 무슨 권한이 있었어요? 저당 설정하라고 그랬는데 팔아먹었죠? 그럼 무권대리죠. 팔 권한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병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음 소유권 취득한다 지우시고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그래 바꾸세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한다는 식으로 시험에는 안 나와요. 절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그래서 이제 표현대리가 주장해서 인정되면 그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근데 여기처럼 결과는 절대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냥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나와. 있다 없다까지. 실제 시험 모든 국가고시 봐보면. 그래서 이제 표현대리 인정되면 그때 취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5번. 위 4번의 경우에 병이 매매 동그라미 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동그라미. 뭐든지 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을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그러면 인정돼요. 뭐든지 행위 당시. 그 다음 이전 등기 경로할 때가 그 이유죠. 그 이유 고려 안 해요. 그 이후에는 을에게 매도 권한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표현들이 인정됩니다. 없다가 틀렸죠? 뭐든지 행위 당시. 언젠가는 사실을 알겠죠? 평생 사실을 모를까요? 그런 파부는 없어요. 뭐든지 행위 당시. 행위 당시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현들에 관한 민법 적용 범위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들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항상 대리 자체가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죠? 다시 대리가 뭘 대리해요? 재산상 법률행위. 소송행위는 공법행위라 표현들에 적용 안 돼요. 항상 민법 총칙은 재산상 법률행위. 그래서 1번 맞았고. 2번 법정대리에서도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만 의무대리만 적용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129조와 126조는 다 법정대리 다 적용됩니다. 다음 3번은 가로 쳐보세요. 자가로.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 가로칩니다. 그럼 가로친 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써보세요. 무효. 그럼 아까 첫 시간에 무효면 행위가 무효면 무권대리 절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표현대리 아닙니다. 다시 가로 봐보세요. 다시 가로. 교회 대표자가 권한 없이가 무슨 말이에요? 권한 없이? 권한 없이가 무슨 말이에요? 무권대리 아니랄까요? 그게 사원청의 결의 없이. 사원청의 결의 없이 써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재산은 총유죠. 총유. 그럼 총유 재산 처분하려면 사원청의 결의가 되죠. 그래서 권한 없이가 총의 결의 없이 그 말이에요. 결의 얻으면 유효니까.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 처분행위. 그래서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무효에 대해서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맞았어요. 4번. 부부 일상가사리권을 기초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이제 이걸 권한을 놓은 표현들을 거친 게 맞죠. 다시 4번 봐보세요. 부부 일상가사리권을 기초로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라는 게 맞아요. 물론 꼭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시험은 항상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4번도 맞고 시험은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법정 대리 권한을 기초로 해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성립할 있어요. 있다. 근데 시험은 뭐로 많이 나온다?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가 시험은 항상 그리 많이 나와요. 실제 시험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129조도 맞지만 시험은 뭘로 나온다? 126조로 126조.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오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4번, 5번은
그걸 126조로 고치면 뭐든지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시험 나눈 겁니다. 이왕이면 시험 위주로 공부하는 거죠. 이왕이면.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넘기시면 이제 41번을 보겠습니다. 41번 표현들이 기술적 옳지 않은 거죠. 1번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죠. 본인은 마음에 들면 추인하는 거예요. 추인.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2번은 이제 125조죠. 자, 자기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용한 자는 그 타인이 자기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타인 행위에 관해서 선의 제3자에게 책임있다가 125조 표현드립니다. 즉, 갑은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우리 계속 소비자들한테 저는 갑 대리점이에요. 저는 갑 총판점이에요. 라고 하고 다녀요. 우리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 사실 갑이 알았어요.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임마 이런 말 사용하지 마 그래야겠죠? 근데 이걸 그냥 묵인했대요. 묵인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을을 사실 대리권 없지만 을을 갑의 대리인으로 믿을 수가 있죠? 그럼 125조 표현들이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개동그란 2번입니다. 야 3번 X 지워버리세요. 3번은 뭐 다수설 심이 안 나와요. 우리는 판례밖에 안 나옵니다. 4번 본인이 무권들이라는 이유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당연히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죠. 항상 여기 본인과 상대방은 이의가 상반돼요. 자, 본인과 상대방은 만약 이 행위가 상대방한테 유리하면 얘한테는 불리하겠죠. 일반적으로. 반대로 이 행위가 얘한테 유리하면 얘한테는 불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나한테 불리하면 난 추인 거절해요. 그럼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나는 표현들이 정하면 인정되겠죠? 항상 이의가 상반관계입니다. 본인이 추인 거절해도 상대방은 나한테 유리하면 표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은 맞았죠? 일단 5번 민법 126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만 말하죠.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거래한 제3자 포함된다. 틀렸어요. 이자만 표현들이 정하고 그 전득자 3자 표현들이 정하 못한다 그랬죠? 뭐든지 행위 당시 있었던 이 상대방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3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풀어올 문제 나눠드리죠?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 걸 계속 반복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다 빼고 시험범위 아닌 지문이 많아요. 그것도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 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고 계셨어요? 저랑 한 거나 열심히 하세요. 그냥 저랑 한 거나 2번, 3번, 10번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아셨죠? 하셨네 또.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제가 시험범위 아닌 게 많아요. 우리 지문에. 그리고 어려운 게 많아요. 그거 다 뺀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근데 저랑 안 한 걸 손대면 힘들어요.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43번.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 대리권에 뭐든지 다인다. 복대리권 포함됩니다. 2번. 부부 일상가설에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된다. 3번. 등기 신청 대리권 같은 공포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요. 되지 않는다. 틀렸죠?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기본 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4번은 자, 1000만원 범위 동일하십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5천만원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않는 경우에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채무부담 행위 유효하다. 맞죠? 1000만원까지 권한이 있었으니까 5천 중에 1000만원까지는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X, 5번 안 봐도 돼요. X 적어보세요. 다음 오른쪽 이제 45번 봐보세요. 표현들의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그 앞에 말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이거 몰라도 그 다음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동그라미. 그럼 행위가 무효면 무권들이 되지 않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았어요. 자, 2번 사자 동그라미. 사자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다시 2번 사자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가 있어서
상대방의 일을 시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번 법정대리에서는 그 다음 대리권 수요 표시 그 말이 임무대리 그 말이죠.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았죠? 4번 권한론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전부는 무권대리 자 행위 당시 동원하십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법률에 이루어지고 이후 사정 고려 안 해요. 뭐든지 행위 당시 5번 원고가 유권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뭐든지 민사재판은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해요. 그럼 유권대리만 주장했죠. 그 다음 법원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장 안 했으니까.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유권대리만 판단해요. 개변론주의입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았고 자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자, 여러분 모의고사 본 걸 제가 안 봐봐서 잘 모르겠는데 문제 풀 때 만약에 이렇게 푸세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방법을. 2번이 틀렸어요. 이 지문이. 그럼 2번이 틀렸다고 어떻게 척하세요? 2번 지문이 틀렸다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제일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끝에 이렇게 하시면 있어요. 또 이렇게 하시면 있고 2번이 틀렸다고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2번이 틀렸다면 이렇게 보통 하시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틀린 부분에 딱 척하 틀린 부분에. 그래야 문제를 두 번 읽을 때 이 지문은 절대 안 읽어요. 아시죠? 틀린 거기다 딱 X야, X. 틀린 그 단어에. 그래야 두 번 읽더라도 이거 안 읽는다니까. 여기다 그냥 했어요. 그럼 또 읽어요, 이거. 그래서 시간이 오버돼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시간과 싸움이니까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틀린 그 단어에 쫙 끊으세요. 지금부터 그래 바꿔보세요. 바꾸셔야 돼요, 그러게. 안 그러면 두 번 읽어서 시험 떨어진 거게. 아시겠죠? 이런 말은 저밖에 안 해줘요. 이런 말은. 그리고 문제도 다 적으니까 그거 풀어오시라 그랬죠? 이렇게 친절해서 저밖에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풀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안 중요해요. 넘어가요. 그럼 풀어온 나는 뭐가 돼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6번을 보겠습니다. 46번은 권한론 표현들의 설명 잘못된 거죠? 전혀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시네요, 지금. 자, 이제 1번은 현명을 해야 대리라 했죠? 현명하지 않으면 절대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만약에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 대신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저당 설정할 대리권. 그럼 등기 필요한 서류 줬겠죠? 근데 우리 아예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네요.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할 권한 없죠? 그리고 이제 병을 만나서 이 X를 파는 겁니다. 그럼 을은 이때 현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갑 이름 현명해 안 해요? 지금 현명 안 하려고 내 앞으로 등기한 거죠? 현명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병 앞으로 등기해줬어요. 그럼 을 등기 무효죠? 저당 설정하라 했지 내 앞으로 등기할 권한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라 무효입니다. 너 0은 0에서 너도 무효. 너도 무효예요. 그럼 병은 이걸 유효로 바꾸고 싶으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는가? 현명 안 했죠? 그럼 절대 대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표현대리도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현명해야 돼요. 현명. 표현대리도 현명해야 되죠? 그래서 자 1번 봐보세요. 1번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인 무효 이전 등기를 한 후 자기 명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원인 무효 등기해서 이렇게 판 겁니다. 지금까지가 현명 X 그 말이에요. 현명 X. 그럼 현명 안 했죠? 그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맞았어요. 현명 안 했으니까. 자 2번 표현대리에 관한 126조 규정에서 제3자람은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맞았죠? 3번이 정답인데 몰라도 돼요. 뭐 증권회사의 시험범위 아니에요. 3번이 정답 몰라도 됩니다. 다음 4번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 동그라미. 사자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그랬죠? 사자라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사자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그 판례입니다. 5번 125조 129조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자, 5번 125조 129조가 적용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하면 126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이에요. 4번과 5번이. 다시 4번, 5번은 기본대리권 뭐든지 다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 47번은 풀어볼게요. 하여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은행에 동원한칩니다. 담보로 제공 동원함이. 담보 제공하라고 대리권 받았어요.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오도록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는데 을은 부득이한 사이가 생겨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병이 엑스토지를 동원하칩니다. 정에게 매도 동그라미. 담보 설정하라고 그랬는데 복대리인이 팔아먹었죠. 정에게 매도하는 계획을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복대리인이 권한을 초월했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무슨 대리권 줬어요? 담보 설정, 저담보 설정. 담보 설정하라고 권한 줬어요. 그런데 우리 승부가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거기 승부였습니까? 승낙을 해서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대요. 근데 병이 정을 만나서 이 부동산을 아예 그냥 팔아먹었어요. 매매계약 처리했습니다. 물론 갑 이름이 현명하겠죠? 본인 이름면 권한을 초월했죠? 그래도 이 복대리인 대리권도 126조 기본대리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26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겁니까? 1번 병의 행위에 대해서 을은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는 데 한하여 책임진다 맞았죠? 이무대리니까. 2번 갑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병은 다시 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병도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은 이무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무대리인이니까 또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내 밑에 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물론 얘도 이무대리니까 승부가 있으면 그걸 거기서 제 복대리인이라고 쓴 겁니다. 자, 3번 병에게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정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럼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은 갑에게 엑스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126조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4번은 X 안 봐도 돼요. 4번 X. 그냥 학설이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답으로. 5번 위 3번의 경우에 정이 철회했네요. 그럼 무효로 확정됐죠. 철회권 행사에서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였다면 갑이 표현대리를 주장. 표현대리를 누가 주장해요? 상대방 정만 주장하는 거죠. 그게 틀렸어요. 갑은 표현대리 정못합니다. 그럼 갑이 추인할 수 있습니까? 추인 못해요. 정이 먼저 철회했으니까. 그래서 그 갑은 이하에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뭘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성형 불가, 성형. 완전히 틀렸어요. 뜻도 고칠 수가 없었다게.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48번 아까 이런 거 나왔죠? 대리권 소멸론이 아닌 거. 그냥 2번이죠? 대리인에 대한 한정 후견은 없어요. 2번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리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87페이지 오시면 이제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가 있죠? 이 무효 취소 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건기한까지 하는 거죠. 조건기한하고 시간이 약간 좀 남을 것 같아요. 남으면 민특법 하나 할 거예요. 가등기 담보법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가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늦게 끝나면 민특법 안 하고 문제가 좀 빨리 끝나면 민특법 하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특법 그 주인법 상인법 말고 나머지 세 가지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기로 했죠. 복습 삼아서. 자, 이제 무효화 취소는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겠죠.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성립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어떤 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고
어떤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 있어요. 취소 사유는 딱 네 가지. 재착사강,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딱 네 가지였죠. 약정 취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자기 채무를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행한 경우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무효 사유가 사유질서 위반이었다면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걸 불법인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예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는 거죠. 그럼 취소하든 말든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지면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럼 이것만 남으니까 그때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으면 일단 유효인데 확정적 유효가 아니죠? 이 효력이 바뀔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걸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그래서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없어지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취소권이 소멸되는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추인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취소권 포기입니다. 다음 법정 추인이 있어요. 그 다음 취소권은 3년과 10년 행사기간이 있죠. 행사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이제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발생하면 유효로 확정이 돼요. 유효. 그럼 방금 전에 했죠? 전 시간에 법률행위가 유동적이면 빨리 확정져요. 그래서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바꿀 수 없어요. 거꾸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제 추인 못해요. 거꾸로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더 이상 취소 못합니다. 그게 유동적 그랬죠.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랬을 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하면 아까 이 추인 못한다 했죠? 취소하면 이 추인을 못해요. 저 추인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인이 총 우리가 세 가지를 공부해요. 오늘 추인. 일단 무권대리 추인 공부하셨죠? 무권대리 추인.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무효가 유동적 무효가 소급에서 유효로 바뀌었죠? 다음 좀 이따 무효행위 추인을 공부해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해도 원칙 무효예요. 그렇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했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 다음 이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것은 원래 유동적 유효인데 유동적 유효. 이것을 확정 유효로 바꾸는 거죠. 확정 유효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추인이 총 3번 나와요. 추인. 그럼 자 다시 봐보세요. 취소하면 분명히 추인 못한다 그랬죠? 다음 추인하면 취소 못해요. 그럼 이 추인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거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1번, 2번, 3번 해보면 이걸 취소했죠? 그럼 무효가 돼요. 따라서 아까 저 추인 여기 이거 3번 추인 못해요.
3번 추인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효가 됐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이 2번 추인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니까 당연히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약간 노력 공부하면 여기까지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문제집이 이게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본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자, 이제 87페이지 문제집 봐볼게요. 87페이지. 자, 1번 문제가 있죠? 법률행위 취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동그라칩니다. 취소한 후 동그라미. 취소한 후. 그럽니다. 무효. 속은 무효죠? 취소한 후에도. 그 다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과 요건으로 추인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건 알 수도 이건.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이 착오에 의해서 임대체결을 체결하고, 그럼 임대인은 착오일료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그 다음 그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택 양수인은 이 계약의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 이런 말이죠. 취소권도 승계한다. 맞죠? 취소권자는 우리가 외웠어요. 취소권자는 뭐라 외웠죠? 재차 사가면 대성한다. 그래서 재차 사가면 이자들의 대리인과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단 이때 대리인은 이무대리인은 원칙 취소권 없습니다.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들어가요. 취소권자는 재차 사가면 대성한다요. 그래서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갑이 착오에 빠져서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교행에 팔았대요. 이 주택 양수인이 취소권을 다 승계해요. 그래서 여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승계인. 단 취소권만 승계는 안 돼요. 이렇게 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당연히 취소권을 승계받아서 특정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3번 취소권자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무대리인은 취소과는 별도 숙권행위 있었겠죠? 없으면 못합니다. 다음 4번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선이하기를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되므로 이익을 이미 소비하였다면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5번을 잘 봐보세요.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까지. 다시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그럼 그 일정 부분은 매매계약 성립 안 했죠. 성립도 안 했으면 무효 취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랫줄 그 특약만 사기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일정 부분을 빼는 특약이겠죠. 그럼 그 일정 부분은 매매가 성립 안 했어요.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 논할 수 없죠. 그래서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읽다가 틀렸어요.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취소 못한다. 성립도 안 했으니까. 성립한 걸 전제로 무효 취소를 따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3번 문제가 그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았다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이렇게 나눴어요. 허가구역에서 유동적 이 말은 당사자 간에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허가 협력 의무가 있을 때 유동적이랍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이 의무가 없다면 그냥 아예 확정 무효예요. 확정 무효. 허가 협력 의무가 있을 때 유동적이라고 하고, 무효란 말은 물권적, 채권적 효력 없어요. 그 말은 물권적, 효권적, 계약상 아무 효력 없다. 이게 무효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하 판례 보실 때 허가 협력을 물어보면 뭐든지 있다 된다 하시면 돼요. 그럼 제때 허가 협력을 하자면 허가 협력하도록 서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때 협력 안에서 손해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배상액 손해배상 예정에도 유효입니다. 유효. 예정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단
계약 해제는 못해요. 계약 해제. 자, 토지거래 허가든 아니든 간에 부동산 매매는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예요. 돈 주고 등기하는 게 주된 의무입니다. 그럼 계약 해제란 주된 의무 불이행할 때 하는 거죠. 주된 의무 불이행할 때. 이건 부수적 의무예요. 이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여기처럼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든지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근데 뭐만 못한다? 해제만 못한다. 그 다음 계약상 효력 없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각종 이행 청구 못해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무효니까 이행 청구 못합니다. 여기 가장 이건 기본이에요. 무효니까 이행 청구 못하고 이행할 필요도 없어요. 이행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할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 청구 못해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나올 여지도 없어요. 따라서 일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배상의 예정에도 무효예요. 여기 두 개 잘 비교해야 돼요. 허가 협력은 다 있다요. 계약 내용은 이행 청구 못하죠? 나올 수 없거나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제도 못해요.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해제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뭐든지 모르말 나와도 다 없다 하시면 돼요. 위쪽은 다 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면 해제는 절대 못합니까?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이행 착수를 안 했다면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죠. 565조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는 전혀 별개예요. 이행 착수 전이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두 개를 나눠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봐볼게요. 한번 갑과 을 사이에 국토유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국토개포로 법이 바뀌었죠. 법률,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에 토지에 대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되었다. 다음 중 판례할 때 옳은 거죠.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폐지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럼 갑과 을은 처음부터 허가를 폐지했죠. 그럼 당사자 간에 이거 없는 겁니다. 이거 없으니까 그냥 확정무효예요. 확정무효. 그래서 아래 유동적 무효 틀렸죠? 그냥 확정무효입니다. 확정무효. 자,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의무 있다. 없다. 틀렸죠? 한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는 갑, 을 쌍방은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할 수 없죠? 할 수 없고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았죠? 이렇게 이행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걸 근거로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맞았죠? 자, 4번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럼 재지정 그런 말 없죠? 그럼 그 계약은 확정 유효로 바뀌는 거죠. 유효. 재지정 없으니까. 다음 5번 갑이 을의 강박 이후에서 매계약이 체결한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갑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박은 별개예요. 서로. 그래서 강박은 별도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죠. 그 다음 이제 자 4번을 봐볼게요. 4번은 법률의 일부 취소 설명이 옳지 않은 거랬죠. 그럼 자 일부 취소는 일부 무효 법리를 준용해요. 일부 무효. 그게 이제 137조입니다. 자, 일부 무효 법리는 137조가 법률의가 일부가 무효면 원칙 전부 무효죠. 이게 원칙입니다. 단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유효로 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그때는 이게 아니라 무효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됩니다. 이걸 이제 일부 불능이나 일부 취소 똑같이 적용해요. 똑같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일부분이 불능이면 원칙 전부 불능이에요. 법률행위 일부가 취소가 있으면 원칙 전부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137조 똑같이 적용해요.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4번에 1번 법률행위 일부만 취소하여도 원칙 법률행위 전부 취소니까 전부가 무효되는 거죠. 맞았습니다. 2번이 예외죠. 자 2번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이거죠. 불안할 수 있대요. 가분적이거나 그 다음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때 일부 취소도 예외적 가능하죠. 그럼 2번에서 4번으로 살펴. 그 4번이 그 판례입니다. 자 4번은 공원이 있다면 공원. 공원에서 휴게소 하려면 이 휴게소 부지가 있죠. 휴게소 부지. 이 아래 땅. 이 휴게소 부지를 시에 기부채나 무상으로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원 휴게소를 하게 해줍니다. 근데 시에는 공무원이 잘못 알아서 이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의 16배들한테는 이 토지를 전부 증여해야지 휴게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지 16배 토지를 국가에 다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사실은 어디만 하면 되는데? 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잘못 줬죠, 여기?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한 바깥 부분 증여 다 일부 취소하겠죠? 일부 취소. 그게 이제 4번입니다. 자, 기본 체담 의무가 있는 휴게소 부지 이외에 그 16배에 되는 토지를 착오로 관할 시에 증여한 경우 그 증여 중 휴게소 부지는 취소하면 안 되죠? 휴게소 부지 이외의 토지 부분만 일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은 참고로 보면 돼요. 3번 복수 법률행위라도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진 경우에 일부 취소 가능합니다. 다음 5번 임차권 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며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권리금계약 부분만 따로 떼어 취소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계약은 별개지만 임차권 양도 안 하면 권리금 안 주겠죠? 임차권 양도 안 하는데 권리금 줍니까? 별개지만 두 개 보통 일체로 사는 거예요. 일체로서. 일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취소, 일부 취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만 따로 취소 못해요. 양도 안 하면 누가 권리금 줘요? 그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90페이지 6번 문제가 있죠? 자, 이 137조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이건 임의규정이에요. 만약 다른데 일부 무효가 난 다른 개별 법규정이 있다면 그 개별 규정을 먼저 따르는 겁니다. 다시 일부 무효에 관한 개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요. 어떤 일부 무효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을 때 그때 137조가 적용됩니다. 뭐든지 개별 규정이 우선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에 많이 사인하죠. 그럼 자 보험약관 예를 들는 겁니다. 보험약관이 일부가 무효래요. 그럼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약관규제법에서 일부가 무효도 원칙이에요. 나머지는 유효가 돼요. 그냥 쓸게 원칙으로. 약관규제법에서 원칙은 나머지 유효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원칙적으로. 그럼 137조와 다르죠. 여기는 예외가 나머지 유효인데 이 약관규제법은 일부 무효 원칙 나머지 유효예요. 그럼 당연히 보험계약은 이 규정이 아니라 이걸 먼저 따라야겠죠. 개별 규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보험약관에서 2항과 3항이 무효예요. 2항과 3항이. 그러면 보험약관 전부 무효라면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보험금 받아야겠죠? 나머지는 이걸 못 받더라도. 그러죠? 그래서 약관규제법에서 보험약관이 무효라면 원칙 나머지는 유효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규정 적용 안 돼요. 이 규정은 언제 적용된다? 어떠한 개별적인 규정이 없을 때 그때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에요. 보충적. 그래서 자 6번에 1번 법률행위 일부가 효력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 여부는 우선
당의 개별 규정에 따릅니다. 이렇게 약관규제법이 있다면 여기는 약관규제법이 먼저 적용돼요. 다음 2번. 위 1번의 경우 당의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때 일부 무효 일반 원칙을 정한 민법 137조에 따릅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7번이 있죠. 7번에 4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7번에 4번은 일부 무효 법령에 관한 민법 137조 임의 규정 맞아요. 그래서 개별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시 6번에 이제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그럼 제3자는 악의여도 권리 취득하죠? 그 다음, 제3자 이 처분행위에 적극가담 동원하십니다. 그럼 무효죠? 103조 무효입니까? 그럼 103조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할 수 없죠. 다시 적극가담 경우 당사자가 이를 추인할 수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 소급이 없죠. 그 다음 103조나 104조나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추인 X였죠. 추인 X.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무효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43페이지 펴보세요. 요약집 43페이지. 예, 상단에 로마자 4번 무효행위 추인이 있습니까? 그럼 139조 봐보세요. 방금 했어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원칙 무효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럼 새로운 그 말에서 소급이 없다. 소급이 없다. 그래서 그 밑에 2번 무효행위 추인 요건이 있죠. 그럼 동그란 2번 추인 시에 새로운 법률 요건을 갖춰야 돼요. 따라서 밑줄 3번 있죠. 첫째, 사회질서 위반. 둘째, 불공정한 행위. 셋째, 강행규정 위반. 이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추인 X예요. 추인에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밑에 3번 효과는 원칙. 장래요죠? 소급이 없다. 소급이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딱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첫째, 원칙 소급이 없다. 둘째, 추인 X가 뭐예요? 추인 X.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 추인 X라고 딱 떠올려야 된다. 다시 문제집 6번에서 그래서 3번은 적극가담은 103조 무효라 추인 X. 4번도 똑같죠? 자, 4번.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사실 알고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없어요. 추인 X, 추인 X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이 무효행위 추인 대표적입니다. 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맞죠? 그때부터 유효하고 가등기 한때로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소급이 없다. 소급이 없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7번까지 봐보겠습니다. 자, 다음 법률행위 무효 설명이다. 옳은 거죠? 1번 무효인 법률행위 당사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보세요. 지금까지 무효였죠? 그 다음 법률행위 불성립이나 부존재와 차이가 없다. 틀렸죠? 차이 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도 안 했으면 무효 취소될 여지가 없죠? 성립한 걸 전제로 무효 취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 있어요. 그 다음 2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그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틀렸죠? 무효에서는 손해배상 나올 수 없어요. 자,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이행 청구 못하니까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나올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유효일 때, 유효면 이행해야겠죠? 이행 안 할 때 그때 손해가 나와요. 그래서 무효에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 틀렸죠? 생길 수 없다. 없답니다. 3번 통정의 표시는 상대적 무효죠? 선의 3자가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었죠? 다음 5번 일부 무효 법리는 하나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며 복수 법률행위에 관하여 성립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복수 법률행위도 복수지만 그것 전체가 일체성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5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2번 지문 중요해요. 2번 무효에서는 손해배상 X입니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